안녕하세요 여러분. NCS 스터디 3주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번에 이어서 3D 파이프를 해석하는 것까지 해볼 생각이고요. 어, 이제 조금 반복돼서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NCS를 어떻게 다루고 얘를 뭘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므로 조금 더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시면 어느 정도 열이나 유체 쪽에 해석하는 거에서 비슷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저번에는 3D 파이프를 그냥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 파이프까지 직접 그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D 스케치 하는 것까지 조금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열었는데 저번 파이프를 하신다면 이제 니은자 관이 있고 조그만 입구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그려볼게요. YZ 플레인에서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거기 때문에 얘를 약간 이동을 먼저 시켜줘야 되고요.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서 이동을 시켜줄게요. X축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로 8m, 그 다음에 이 면 위에 세로 스케치를 그려서 네, 이렇게 아까 이렇게 반원이 들어가니까 여기서 왼쪽으로 반원을 그려줄게요. 반원은 센터를 찍고 원을 그리는 걸 눌러주시면 되고요. 항상 이 C나 P 표시가 나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라인까지 그려서 이 도형을 면으로 채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위치를 지정을 해줄게요. 이거랑 반지름, 이 값들은 뭐 문제 상황마다 주어지는 거겠지만 일단은 그냥 그대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지름 2m였고요. 2m고요. 이걸 이제 나가셔서 익스트루드를 눌러 주시면 얘를 아니죠. 익스트루드가 아니라 이 전에 먼저 리볼브를 눌러서 이를 회전시켜 주셔야 돼요. 이때 축은 이렇게 돌 거기 때문에 Z축이 되고요. 90도만 돌릴게요. 네, 이렇게 파이프가 만들어집니다. 다음에 이 앞, 뒤로, 위, 옆으로 길게 뽑아주기 위해서 익스트루드로 이 스케치를 선택해 주시고요. 당연히 애드 머터리얼로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10m를 할게요. 근데 반대로 나오니까 이 방향을 리버스로 바꿔주시고요. 이때 여기를 그 다음에 또 그냥 익스트루드를 누르면 여기는 잡히지가 않거든요. 얘한테는 여기 스케치한 게 잡혀버려서 이게 잘못된 설정이 되니까 여기를 새로운 축과 면을 새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다시 이 면 위로 새롭게 축을 그려줄게요. 스케치로 들어가시고요. 아까 그렸던 반지름 2의 반원을 그려주세요. 지금 원점이 여기가 제대로 안 잡혀서, 네, 반지름이
중복된다고 뜨는데 어쨌든 2m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엑스트를 한 번 더 써서 위로 10m를 애드 머터리얼로 올려줄게요. 제너레이트. 이렇게 했을 때 뼈대가 다 완성이 되었고요. 이 밑으로 이제 조그만 그 파이프 하나 연결해 줄 건데, 그거는 그 플레인을 하나 더 생성을 해서 얘의 위치를 옮겨 줄게요. 먼저 X축으로 12m,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6m, 12m 마이너스 6m를 이동을 해주세요. 다음에 여기 면을 접고 스케치를 한 번 더 해줄게요. 이 원의 중심, 이 중심에 반원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때 이 반원의 반지름은 1m가 되겠습니다. 중심에 그렸고 반지름만 체크를 해주세요. 다음에 얘를 똑같이 길게 10m를 뽑아 주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다 그려졌고요. 또 중요한 점은 얘가 솔리드가 아니라 저희 유체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특히 저희는 이게 파이프 안에 물이 흐르면 뭐 온도나 속도나 뭐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관측을 할 거기 때문에 플루이드로 바꿔주는 것을 꼭 항상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일단은 지오메트리 다 그렸고요. 다음에 메시도 저번에 했으니까 빠르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뭐 하나하나 여는 게 빨리 안 열려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동영상 멈췄다가 다시 재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뜨면은 이제 잘 뜬 거고요. 이제 저번에 했던 거를 기억을 되살려서 메시 설정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의 그 이름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봤을 때 위에가 나가는 거고요. 왼쪽이랑 아래에서 유체가 들어오는 이런 파이프 관을 지금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위에 파이프 누르고 우클릭 크리에이트 네임을 해주셔서 이거는 똑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이렇게 적어두면 일단 이걸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이 편해요. 약간 코딩할 때 그 설명을 다 적어 놓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이 똑똑해서 내가 이거를 쓸 인렛으로 할 거다, 뭐 아웃렛으로 할 거다, 이쪽에 입력 값을 프레셔는 모르는데 속도는 알아서 속도를 넣을 거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적은 거고, 그 이름만으로 알아서 기본 세팅을 좀 수월하게 해주는 그런 똑똑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으나 적고 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는 이제 저희가 지금 파이프의 반원만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면을, 원래는 사실 이 면을 기준으로 반대까지 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시메트리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랬을 때 총 4가지가 나오고요. 프레셔 아웃렛, velocity inlet large, velocity inlet small, 여기 면을 시메트리 영어로 써주셔야 되고요. 항상 이렇게까지 다 적었으면은 일단 메시 한번 생성해 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메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저번 강의 때 했으니까 지금은 최소한으로 할 수 있게 간단한 게 넘어갈게요. 몇 번 사실 해보니까 이 사이징도 다 안 건드려도 되고, 프로그램 컨트롤로 네, 여기서 이제 이 값을 얘를 프로그램 컨트롤로 해주시고요. 이게 뭐냐면은 이 경계면 같은 거, 경계면을 좀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레이어가 몇 층을 쌓을 거냐, 뭐 그다음에 그런 자동으로 설정하는 그거를 뭐 스무스하게 할 건지, 뭐 타이트하게 할 건지, 뭐 각이지게 할 건지, 뭐 그런 거를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퀄리티를 보면 되니까, 가장 중요한 건 스케일리스랑 오토고널 퀄리티고요. 이거 두 개만 만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0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고, 얘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건데, 어쨌든 문제 없이 예쁘게 나왔고요. 이제 이게 뭐 본인의 연구나 뭐 어떤 학교 프로젝트나 뭐, 뭐 수업의 과제다 하면은 이런 것도 최대한 연구를 하면서 메시를 설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메시까지 설정이 끝났고요. 네. 이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항상 이때 이 프로젝트 업데이트 말고 이 우클릭 하셔서 이 메시만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업데이트가 다 되셨으면은 셋업을 켜주세요. 이제부터 해석하는 설정을 잡는 겁니다. 네, 했을 때 이제 이런 창이 처음에 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두 가지는 키고 이 두 가지는 끄는 게 좋습니다. 위에는 만약에 본인 컴퓨터 사양이 32비트라면은 이걸 끄는 게 좋고 꺼야 되고, 64비트라면 이것을 키고 가져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4비트라 가능하다면 이런 처리 속도가 좀 더 2배로 빨라지기 때문에 그걸 설정을 하는 버튼이고요. 이 두 가지를 켜주시고 여기서 이것을 개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솔버 프로세서라고 그 본인 컴퓨터의 CPU 코어를 몇 개까지 쓸 거냐 동시에 그런 개수를 정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의 컴퓨터 코어 개수가 몇 코어 몇 스레드인 것을 알면은 그거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보통은 최소 4코어 이상은 할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4코어를 지정을 하고 하면은 이제 계산할 때 조금 더 빠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는 외장 그래픽 뭐 그런 걸 쓰는 건데, 이게 단순히 그냥 USB 꽂아서 쓰는 그 외장 그래픽이 아니라서 뭐 이런 특수한 거가 있다 알거든요. 특수한 게 있다고 합니다. 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체크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초기만 이제 로딩을 기다릴게요. 네, 셋업 화면에 들어오면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일단 여기까지 잘 들어오셨으면은 먼저 약간 UI가 달라진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휠 스크롤 업 다운이 기존 지오메트리랑 반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바닥이 이거에 맞춰서 자동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인렛과 아웃렛을 설정을 했는데 그거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게 표시가 된 것이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셋업을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메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쫘라락 올라가는데 좀 간단하다 보니까 그래서 체킹 메시가 완료되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항상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할 것은 플로이드 해석인데 기본적으로 엔시스가 유한 요소 해석이라서 저희가 이제 유체역학 앞으로 배울 또는 배웠던 그런 이론적인 내용을 이미 컴퓨터에 집어넣고 저희는 몇 가지 세팅만 해줘서 그것을 좀 더 수월하게 해석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아무리 편하게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쓰이는 이론들은 대략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유체학 지식이 많을수록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분명히 저도 또는 학부 수준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설정이 왜 이걸 이렇게 하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저도 바로바로 이제 모르는 설정도 많았고, 그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 주셔서 이런 문제 상황마다 그거에 적합한 세팅이 따로 있는 거니까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이 세팅으로 나중에 앞으로 써먹어야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문제 상황을 일단은 어떤 파이프에 인렛 2개, 그 다음에 어떻게 섞이는지 여기서 그걸 보는 게 문제 상황을 딱 주어졌으면 그거에 맞는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체킹했고 먼저 단위 같은 거를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뭐 미터를 어떻게 쓸 건지 미터를 쓸 거고, 뭐 무게의 단위나 뭐 파스칼 뭐 이런 단위를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스케일이 아니라 유닛에서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이게 나중에 회전하는 유체다 하면은 여기서 회전을 뭐 RPM인지 뭐 헤르츠인지 이런 거를 뭐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안 건들고, 이게 이제 유동 해석을 할 때 스테디 상태인지 아니면 시간에 따라 뭔가 변화하는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스테디 상태로 가정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에너지 식을 설정을 그러니까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다음 비스코스에서 K 입실론 모델을 지정을 해줍니다. K 입실론과 K 오메가 모델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요. 약간 이제 그 이 두 모델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이제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경계층에서 이 점성을 어떻게 인식을 할 건지, 뭐 점성을 어떤 그 세팅 이론적으로 세팅을 할 건지에 대한 식인데요. 정확히 알지 못해서 지금은 K 입술론이 어울린다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K 입술론의 좀 더 현실적인 리얼라이제이블 모델 OK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물질을 선택을 해줄 건데요. 저희 에어가 아니라 여기 데이터베이스를 누르면 맨 밑에 리퀴드 물로 쓸게요. 그래서 여기 이미 굉장히 많은 엔시스 상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또는 그냥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런 값들을 본인이 알고 있다면 뭐 구글링을 해서 넣을 수가 있겠죠. 저희는 기본적으로 물을 쓸 건데 컨스턴트랑 덴시티랑 스페시피기티랑 서멀 컨덕티비티는 같고요. 비스코시티도 비스코시티 값을 좀 더 낮춰줄게요. 0.00 안 움직이지. 아니, 여기서가 아니라 이제 여기는 데이터베이스니까 이걸 카피를 눌러주세요. 그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리퀴드를 쓸 건데, 여기서 나머지는 괜찮고, 비스코시티 값을 0.0008 마이너스 4승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괜찮고요. 생성을 해주시고 물 만들었던 것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매터리얼 했고, 셀존 컨디션에서 아까 만들었던 유체를 쓸 거기 때문에 매터리얼 네임을 이걸로 바꿔주시고요. 얘는 왜 솔리드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왕 저희 하는 거 플루이드로 바꿔주세요. 나머지 거는 건들 게 없고요.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이제 저희 문제 상황을 넣어주면 됩니다. 인렛 두 개를 잡아주면 되겠죠. 에디트를 눌러주시고, 얘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이걸 정하는 건데, 컴포넌트로 이제 좌표로 입력을 할게요. Y축인데 Y축에서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시고 0.4 속도로 들어온다고 해주세요. 다음에 밑에는 이거는 이제 난료 터뷸런스를 정하는 뭐 그런 건데, 이제 여기는 이제 지름값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pply. 다음에 스몰 인렛도 지정을 해주세요. 똑같이 좌표를 입력을 할 건데, 얘는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x에서 x-x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인데 얘는 1.2 속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반지름이 1이었으니까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옆에 모멘텀 옆에 서멀도 있어요. 그래서 온도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입구가 크니까 낮은 낮은 속도와 낮은 온도로 들어온다고 할게요. 300 켈빈이면은 한 27도 정도 되죠. 27도. 여기면은 이제 좀 더 높은 온도가 되어야 되니까 330도로 50도로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스몰로. 네, 이렇게 일단은 바운더리 컨디션 지정을 해줬고요. 다음에
솔루션 전에 있나? 그다음에 모니터. 네. 모니터에서 레지디얼로 이제 모니터는 나중에 해석값을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한 설정이 주로 있습니다. 이때 이 레지디얼로 이 그래프를 얼마나 작게 얼마나 더 촘촘하게 계산을 하든지 또는 해석을 할 건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에너지 값까지 여기 값을 주로 조정을 해주는데 뭐 얘를 더 이렇게 더 낮춰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정확한 뭐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또 해석 시간이나 이제 노력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하면서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볼 거니까 따로 안 건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초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초기화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스탠다드로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라지 값으로 할게요. 저희가 세팅을 해줬던 초기 값을 보시면 게이지 프레셔가 0이죠. Y로 마이너스 0.4 들어가고 네. 온도 300켈빈 넣어줬고요. 이것도 보시면 마이너스 1.2에 350켈빈 넣어줬죠. 그러니까 이런 세팅했던 거를 확인을 해주시고 이런 세팅을 적용시키는 느낌으로 이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설정을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이런 이니셜라이징에서도 아까 했던 얘기고 여기서도 이제 오류 메시지가 엄청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아무런 뭐가 안 떴는데 그러니까 넘어갔는데 괜찮다, 잘하고 있다는 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계산을 돌릴 건데 여기 체크를 누르시면 이제 이게 뭐 문제가 있었으면은 체크로 어떤 게 문제다를 알려주기도 하고 또는 어떻게 하면은 뭐 좀 더 좋은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약간 도움말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한번 읽어보면은 저는 이제 간단한 해석인데도 뭐가 떠요. 그러면은 하이어 올더를 정하래요. 설정을 하래요. 더 높은 정확도를 위해서. 근데 저희는 그걸 알고 이제 조금 간단하게 보려고 한 거니까 오케이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여기서도 세팅을 해주시는데 반복 횟수를 250으로 잡아줄게요. 이런 값이 계산을 나중에 돌렸는데 좀 잘 안 나왔다 또는 어떤 수렴을 잘 안 했다 했을 때 수렴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1000 또 이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돌려주세요. 네, 이런 그래프가 쭉 뜨고 이제 어떤 값으로 점점 수렴을 해 나가는 거고요. 여기에는 뭐 엄청난 계산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게 좀 제대로 안 맞았다 싶으면은 뭐 반복 횟수나 지금 조금 다른데 타임 스텝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끝났는데 지금은 설정한 250번 왜 249지? 250번보다 한 100, 한 5번 정도에서 끊겼는데 여기서 이제 계산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했으니까 미리 끄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 문제 있는 게 아니라요. 이제 다 되었고 결과 확인해 보시면 결과를 여기서 솔루션 리절트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따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여기서도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픽에서 컨투어에서
프레셔, 뭐 벨로시티, 템퍼레처 이렇게 쭉쭉쭉 볼 수가 있고요. 온도를 먼저 한번 볼게요. 온도가 어떻게 변했냐. 이거는 어떤 걸 표시할 거냐, 표시하는 걸 정해주고요.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뜹니다. 뒤에는 이렇게 뜨고요. 저희가 아까 설정한 걸 생각해 보면 여기로 300켈빈으로 넣었죠. 파란색이 지금 300켈빈인데 다음에 밑으로 350을 넣어서 아웃렛으로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섞였다,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빠져나간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층이 생겼죠. 여기는 300, 320에서 330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고, 그러면은 이 파이프에서 온도가 정확히 제대로 섞이지가 않은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그 뜨거운 것과 차가운 곳이 만나는 바로 이 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가 이렇게 섞이는지. 네. 그다음에 뭐 속도, 유체의 속도를 볼 수도 있고요. 속도는 여기는 이렇게 일단 벽면이라서 벽면에서는 이제 유체가 그, 그 뭐죠? 점성이었나? 점성 때문에 이제 잡혀서 못 움직이는 컨셉으로 이제 잡혀 있고, 네, 그래서 유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섞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확인을 쭉 해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뭘 빼고 이렇게,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압력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파이프 해석까지 했고, 다음에 과제는 여러분들이 과제를 많이 안 해주셔서 일단은 여기까지 완성을 했기 때문에, 네, 3주차 과제도 이제 이 해석하는 거, 뭐 프레셔든 벨로시티든 뭐 하나를 이 캡처하셔서, 네, 캡처하셔서 트렐로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